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경제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관세 전쟁이 있는 건데 미국의 중국에 부과한 이 상호 관세가 125%라고 했었는데 145%가 맞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최종적으로 예. 미국 백악관은 145%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게 125%라고 또 공식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특별히 바뀐 것도 없는데 이 20%포인트를 더했어요. 물론 명분은 펜타닐 관세가 빠졌더라. 그래서 추가로 집어넣는다. 이런데 원래 125 발표할 때 그때도 펜타닐 관세 20%가 들어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거지죠. 그런데 지금 관세 정책이나 관세율 트럼프의 발표 자체가 원리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125가 아니고 145다 하면 맞는 건데요. 사실은 이 145도 아니에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5%를 때린다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관세인데 중국은 이미 트럼프가 오기 전에 정확하게 19.3%의 관세를 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45%라 하면 그 플러스 19.3 따라서 160이 좀 넘어가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관세인데요. 그러나 이게 이 관세율이 대공황을 몰고 왔던 1930년에 후보 대통령 때의 스무트 홀리법 그때는 최고 관세가 400%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비하면 아직 약과다. 그러나 최근 100년 동안은 이런 관세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쓰는 경제학 교과서나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60%란 관세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하나 수입하려면 수입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관세를 내야만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관세고 이 정도 관세를 맞고 수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의 기술, 딜링의 기술, 아예 초격차 따라오지 못하게 자꾸 중국이 자꾸 보복 관세하니까 그래 계속 따라와 범접할 수 없는 관세를 아예 아주 큰 차이로 내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만약에 보복 관세 한 번 더 하면 이 관세는 200%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단 90일간은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을 아예 고립시키려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을 고립시켜서 조폭들이 하는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 사람만 팬다. 예.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강한 중국도 나가 떨어져? 그럼 다른 쪽에서는 겁을 내서 아예 백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이게 트럼프의 아주 대표적인 협상 기술입니다. 본인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쓰나요. 만인을 상대로 한 싸움은 승산이 없다. 그래서 내심은 지금 전 세계를 각국을 다 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전략 전술상 최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미국의 흑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중국 하나만 일단 집중적으로 패서 여기서 성과를 거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중과 선택 전략은요. 중국이 말 들으면 그 다음에는 90일 유예해 준 친구들 이거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사례를 봐서 스스로 항복하는 애들은 받아주지만 항복 안 해? 그러면 90일 후부터 또 거기서 몇 사람의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때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교과서, 트럼프의 협상의 전술이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중국 공장에 뭐 주문 취소하고 있다. 그래서 교역이 어느 정도 지금 중단된다라는 보도들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비용들, 그러니까 관세 같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관세 보복전이 아니고요. 미국 내에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미국 내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원성이 세지면 트럼프는 그때 멈출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요. 네. 이 중국의 관세율이 160%대로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면 이게 그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고 할까요? 10,000원어치 사오는데 관세는 16,000원.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예. 내가 수입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로 했던 많은 업자들이 그 벌금 수입을 하기로 했다가 수입 안 하면 과태료를 물거든요. 예. 과태료 물어도 그렇게 엄청난 세금 무는 것보다 낫다 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물건 취소가 아주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몇 달간 돼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는 업자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정말로 160%대가 한 6개월만 간다? 그러면 거의 수입 중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말이 160%지 160% 관세를 견딜 수 있는 회사는 1%도 안 된다. 근데 그게 미국 회사들이니까 미국 안에서의 또 반응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요. 큰 회사들은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수입업자도 현대차 미국 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가 다 수입을 하는데 그래도 미국서 팔게 되니까 수입업자는 가격을 올려서 세금 내는 것만큼 올리게 되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물가를 튀게 하는. 그런데 이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폭등할 거야 정도지 실제로 자기한테 지금 체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트럼프 관세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저는 한 서너 달 정도로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존경심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네. 중국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뭐 물밑으로는 전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요 관세율 가지고 미국이 100% 때리니까 우리 100% 때린다. 이 전쟁은 트럼프의 초격차 관세 폭탄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늘 나온 조처가 헐리우드의 영화 예. 수입 대폭 감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단계 전략. 실제로 미국이 아플 수 있는 트럼프가 아픈 것보다도요. 미국 경제 주체들,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국민들이 아플 수 있는. 이를테면 영화를 수출하지 않게 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많은 영화업자들이 중국에 수출 못하면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하는 또 중국에서 지금 미국 농산물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의 아픈 골이거든요. 그것을 농산물 수입 금지 이런 다단계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그 훌륭하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래 잘못했어. 미국 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도 지금 너무 많이 왔고 예. 여기서 모든 것을 양보해버리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 내에서의 리더십이 과연 서겠느냐. 그런 면에서 조금은 전쟁이 좀 길어질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적인 조처라고 봐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거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미국 정부 올 스톱 됩니다. 근데 그 카드는 마지막까지 쓰는 데는 그렇게 했다는 중국도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갖고는 이때 그렇게 남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도 카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금 전쟁들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12% 올랐다가 또 오늘 새벽 마무리되고 보니까 한 4%또 떨어졌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유예한다. 관세를 전 세계 각국 중국만 빼고 다 유예한다. 이러니까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정책을 손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유예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좀 정확하게 사실을 진상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유예 100% 유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호 관세가 25%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기본을 10% 전 세계 깔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지금 관세를 받는다 해서 관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과하려고 했던 25% 중에 10%는 무조건 강행.
나머지 15%만 지금 유예, 90일간 협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 뉴욕 정신은 일단은 그래도 강경하게 나가다가 좀 플렉시블하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얘기한 대로 난 유연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뉴욕 정시가 굉장히 올랐는데 문제는요. 지금 뉴욕 정시에서 국채, 주식 시장은 트럼프가 별로 지금 걱정 안 해요. 주가 좀 떨어져도 I don't care.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지금 미국 경제를 수술하고 있으니까 수술 후에 아플 수도 있어. 주가 떨어지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채권이 떨어지거든요. 이 대목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조금 지금 채권이 좀 더 떨어진다면 트럼프 정책이 지금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의 향방, 트럼프의 정책도 그렇고 금융시장의 향방은 채권 발작이 일어나느냐. 이미 지금 밤사이에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대폭락으로 또 돌아선 것은 채권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지금 관심이 미국의 채권 시장, 특히 국채 시장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같은 흐름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어제 유예했다고 해서 6% 넘게 올랐는데 또 오늘은 2% 정도 하락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측 불허, 이제 남들은 트럼프를 향해서 예측 불허의 정책, 천방지축이다 이러는데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저는 트럼프는 매우 준비된 그 미치광이 전략 자체가 트럼프의 노예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띄웠다 낮췄다를 당분간 계속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도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올랐다가 가는 롤라케이트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 특히 연합뉴스, 난뉴스를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도 많이 집중해서 보고 계실 거고 특히 그 주식시장뿐 아니라 또 환율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달러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더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트럼프의 이 90일 유예, 90일 유예를 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일단 90일간은 뭐 큰 대란은 막을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환율 역시 굉장히 요동치는데 우리 환율은 지금 최대 변수가요.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싸우면서 그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중국의 통화량을 많이 증가시키면서 위안화를 대폭 평가 절하시키면 전 세계 각국의 투자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지금 통화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폭락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상당히 문제고요. 그러나 일단은 관세 폭탄의 경우에는 90일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뭐 채권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국 국채는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처음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 이게 흔들린다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영향을 좀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상무 부총리도 예. 공직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국채를 2억 원씩이나 지금 샀더라고요. 뭐 그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안전자산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미국 국채로 몰려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져도 질서 있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이런 공황, 팔짝적 증세로 떨어지니까 국채도 못 믿겠다. 이래서 국채에서 돈을 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공포가 중국이 최악의 카드로서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일거에 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더 떨어지거든요. 뭐 그런 충격이 왔는데 이 대목이 트럼프가 가장 노심초사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미국은 지금 미국의 국가 빚이 35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경 그러니까 6만 조 원에 달하는 지금 국가 빚이 있어요. 그러면 빚이 있으면 이것을 일단 재무 상태로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균형을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는 방법하고 또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는 두 가지인데 세금을 더 걷기가 지금 트럼프의 공약은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고 유일한 방법이 국채밖에 없거든요. 국채를 파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이 자금을 국가 부도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만회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봤자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채를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국채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이 정책 못 씁니다. 관세 때문에 만약에 국채가 떨어진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 정책을 변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지금 그 관세 유예도 하고 또 연방은행을 통해서 국채를 사 들어가는 이런 긴급 단기 시장 조절 장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국채가 아직도 오르고는 있지만은 아주 급격히 오르는 상승폭은 일단은 조금 진정하는 모습입니다. 예. 앞으로 향방은 이 국채 가격이 정말로 계속 떨어지느냐? 그런다면 또 한 번의 세계 경제 변곡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집값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부가 토어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또 상승했고 그래서 다시 용산까지 더해서 확대 지정했고 그러면 상승폭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줄긴 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이유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토호제는 예. 기본적으로 현재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플러스 용산구 4개 구에만 적용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집값이 좀 오르는데 토호제를 확대 지정한 이후에 상승폭이 서울의 평균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예. 토호제 지구는요. 토호제가 적용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아예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잡히니까 가격에 그 가중치에서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토호제 지역도 사실상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거로 보기 때문에 거래가 있었다면 서울의 가격은 좀 더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서울 집값은 아직도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토호제가 확대되면서 집 살려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릴 거다라는 분석 때문에 전세값 오를 거다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합세로 좀 전환되는 추세.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호제를 하게 예. 되면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 들어갈래. 그러니까요. 예, 이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의 토호제가 오세훈 시장이 발동한 것은 6개월짜리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9월 말이면 또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수요도 많다. 그래서 일단은 토호제를 확대 지정한 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일단은 조금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정이 됐다. 하기는 조금은 성급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종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욱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